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책 강의 오늘 16번째로 사주의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출간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책이 사주 공부하기에 아주 유용한 이기호 사주 명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아직까지 쿠팡이라든가 교보문고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없더라도 이 강의를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 목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분석하는 그 순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명식을 처음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오행이 치중된 사주와 균형된 사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행이 균형된 사주라는 것은 목기운 하나, 화기운들, 토기운들, 금기운 하나, 수기운들 막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 오행이 하나씩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구성을 말합니다. 물론 오행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중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목기운이 4개고 나머지 4개의 오행이 하나씩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행이 하나씩이라도 들어있으면 일단 균형된 사주로 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균형된 사주는 소수고 대부분의 사주는 치중되어 있습니다.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목기운 3개, 화기운 2개 뭐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치중되어 있는 거죠. 목화가 치중되어 있고 그러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오행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 치중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중된 사주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기유년 신미월 기축일 계유시 이 구성을 보면 노란색 토기운이 4개고 하얀색 금기운이 3개, 토하고 금이 합쳐서 7개나 됩니다. 이런 사주 명식은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목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토기운들, 금기운들, 수기운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균형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봤을 때 치중된 사주가 좋냐, 균형된 사주가 좋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치중이 되어 있든 균형되어 있든 그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치중된 사주도 있고 균형된 사주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육친 관계가 치중된 사주는 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육친 관계라는 게 뭐예요? 육친이라는 게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자식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나는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마누라 하나 보면서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부모 복도 없고 형제 복도 없고 배우자 복도 없는데 자식들만 보면서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라도 잘된 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육친의 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혼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나서 어렸을 때 고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인생 자체가 굴곡진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균형된 사주는 비교적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균형된 사주가 좋죠. 오행이 한두 개씩 골고루 들어가 있는 사주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중된 사주는 장점이 없느냐? 장점이 있죠. 오행이 치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특징이 뚜렷하다는 얘기니까
그 특징에 맞는 일을 하면 어때요? 내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주 구성을 보면 가장 강한 오행이 있고 약한 오행이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씩 골고루 들어간 사주도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주는 치중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오행은 강하고 어떤 오행은 약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오행이 많다. 이 얘기는 3개 이상일 때 많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8칸이에요. 그렇다면 목화토금수 오행이 5개니까 2개씩만 들어가도 10개잖아요.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오행이 3개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거죠. 많다는 것은 3개 이상을 말하고 약하다는 것은 그 중에서 약한 걸 말하는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보세요. 기유년, 신미월, 기축일, 계유시 이렇게 되어 있고 노란색 토기운이 4개, 하얀색 금기운이 3개, 토금이 강하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목기운과 화기운이 없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노란색 토기운, 하얀색 금기운이 강한 거예요. 목기운과 화기운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사주 구성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오행, 이 사람으로 치면 토기운과 금기운이 상징하는 거겠죠. 이 오행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한 오행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주에 맞지 않게 살잖아요. 그러면 옷을 거꾸로 입은 것처럼 불편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토기운과 금기운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토기운과 금기운이라는 것이 십성으로 볼 때 비경겁제,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비겁과 식상의 특징이 강한 그런 직업을 골라서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주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때는 금묘와 신론과 십성으로 하는 거예요. 금묘와 신론이 뭐라 그랬죠? 자리에 따른 의미. 십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지금 계유년, 무오월, 갑자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십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수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배우자 궁이죠. 무토가 있는 자리가 아버지 궁이죠. 이런 식으로 자리에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우자 궁이 자수인데 옆에 있는 어머니 궁하고는 자오충이죠. 그리고 이 미토, 자식 궁하고는 잠이 원진살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자 운이 별로 안 좋죠. 지지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리로 우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오행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십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요. 일간인 간목이 있고 재성에 해당하는 무토가 2개 있죠. 토기운이 2개 있죠. 무토 하나, 미토 하나. 그리고 관성운이 신금, 유금 2개가 있습니다. 인성운이 자수, 계수 2개가 있고요. 식상운이 오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 5개의 그 십성을 보면서 이 십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는 거죠. 이 사주는 오행이 균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오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오화가 뭐예요? 자리로는 어머니 궁인데 이 오화가 십성에서는 건강을 상징하는 식신상간운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어때요?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금묘와 신론, 자리에 따른 의미, 그 다음에 십성,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충도 보고 합도 보고 삼역살도 보고 그 다음에 10년 대운, 1년운 등
시기에 따른 운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따른 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사주명식을 보시면은요, 사주팔자 8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사주원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10년 대운 1년은 월운, 그리고 하루운이 있는데 이것을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원국과 시기에 따른 운을 합쳐서 사주명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아무개의 사주명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명식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가 중요하구나.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사주를 분석할 때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저 부자 돼야 안 돼요? 저 성공해야 못해요? 저 잘 살아야 못 살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공 여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사주 원국보다는 시기에 따른 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대운을 보시면은요, 말 그대로 10년 동안의 운의 흐름을 나타내요. 이 사주원국이 자동차고 시기에 따른 운이 도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이 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겠죠.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달리는데 진흙탕이다. 그럼 힘든 주행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래서 나는 막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뭐 맡겨져서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다. 그럼 뭐예요? 어린 시절에 진흙탕을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한 30살이 넘어서 그때부터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잘 벌고 잘 산다. 그럼 그때부터는 잘 닦인 고속도로가 나타난 거예요. 어차피 주행을 할 때는 차는 정해져 있거든요. 잘났든 못 났든 비싸든 싸구려 차든 차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밑에 깔려있는 도로가 어떤 상태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 사람이 기회를 잘 잡으면 어때요? 잘 잡아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힘든 시기를 넘기지 못해서 평생 고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10년 대운은요 말 그대로 10년 동안의 운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의 운이니까 10년은 되게 길죠. 되게 긴데 그 10년 동안의 운을 딱 판단하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체적인 운의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 대운이 좋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33살서부터 42살까지 을묘 대운인데 이 을묘 대운은 참 좋은 대운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33살서부터 42살까지 그럼 10년 동안 계속 좋을까요? 아니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0년이 다 지나고 한 43살 딱 돼가지고 지난 10년을 딱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면서 지난 10년간 참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가족들도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리고 나도 돈도 좀 벌었고 지난 10년간은 괜찮았던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나쁜 사건, 사고가 딱 떠오르면서 지난 10년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런 대체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체적인 운의 흐름.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의 운이 어떠냐? 이걸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1년 운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의 운이 좋아요, 나빠요? 1년 운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가 오랫동안 그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대출도 좀 받고 그래서 음식점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저의 운이 어떤가요? 음식점을 해도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1년 운, 두 번째가 10년 대운, 세 번째가 사주원국이에요. 그런데 이 10년 대운은
기간이 10년이나 되다 보니까 한 7개, 8개 정도만 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의 인생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대운은 대체적인 운의 흐름, 그리고 1년 후는 현재의 나의 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월운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월운이라는 것은 매달의 운을 나타내고요. 하루운이라는 것은 그날 하루의 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하루운이 안 좋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살려고 하는데 좀 목돈 들여서 딱 살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월운을 보시고 안 좋을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운하고 월운은요, 기간이 비교적 짧잖아요. 하루, 그리고 한 달. 물론 한 달이라는 기간이 뭐 길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도 있는데 10년 대운이나 1년 운에 비해서는 짧거든요. 따라서 순간적인 일, 내가 오늘 뭘 한다, 오늘 내가 투자를 한다, 오늘 내가 쌍꺼풀 수술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은 월운이라든가 하루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을 서서히 하나씩 접근해 가는 거예요. 사주를 처음에 딱 봤을 때에는 덮어놓고 음양오행을 파악하는데, 이 사주가 오행이 치중된 사주도 있고 균형된 사주도 있다. 그래서 금묘와 신론과 십성에 따라서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할 때 사주 원국을 분석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10년 대원, 1년은 이런 시기에 따르는 이것이 사주 원국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습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행 치중사주는 균형사주에 비해 육친회복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주가 있으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균형된 사주도 있지만 대부분은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강한 오행이 의미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주 원국이 아니라 시기에 따르는 10년 대운, 1년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